네, 일본 고베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스허. 이게 일본어로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파, 시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의 중국 첫 매장이 우시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상하이에서 우시까지는 고속열차로 40분 정도 거리라서 이 정도 거리라면 당일치기로도 거뜬하더라고요. 이곳 우시에도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런지 한국인들도 종종 보입니다. 우시역에 내려서 택시로 한 15분 정도 이동해가지고 오늘 저녁 식사 장소인 여기 스허, 여기 시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스시 오마카세다 그러면 허세충이다, 매국노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 많죠. 근데 이건 보니까 여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심해가지고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거는 막상 갈라 그러면 예약은 다 꽉꽉 차 있고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 집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약은 어렵지 않게 했고요. 철판 요리와 가이세키 요리들이 오마카세 형식으로 총 11가지 메뉴가 나와요. 가격은 인당 1280엔, 하나로 하면은 약 23만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요즘 생긴 것답게 자리간 간격도 널찍널찍하고요. 그리고 술 메뉴판이 있길래 보니까 엄청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이와 사케로 한 병 주문했고요. 가격은 3,580엔, 술 가격은 상하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사츠마키르코, 이거 유명한 잔이죠. 유리잔 12개 중에서 선택하라 해가지고 가장 클래식한 걸로 선택을 했는데 이 묵직한 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석류 주스도 시켰더니 자그마치 이걸 바카라잔에 담겨 나오네요. 여기다 주스를 마셔보는 건 또 처음이라. 오늘 만들어주실 세 분의 일본인 요리장님 소개 후에 바로 오늘 코스 시작합니다. 네, 첫 메뉴 빠춘. 8가지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8인치짜리 용기에 담겨가지고 빠춘이라고 그렇게 지었나봐요. 모란새우, 대뱃살, 저온조리해가지고 훈연시킨 문어 다리, 그리고 끈적한 산마즙이랑 베이징 카오야,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개발한 오리오리래요. 그 말을 안 했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었을 텐데 먹으면서 그 베이징 카오야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술안주로도 딱이고 시장 메뉴로 아주 괜찮았던 첫 메뉴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 업장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해요. 와규 소뼈를 오늘 오전부터 8시간 동안 끓인 갈비탕이에요. 대량의 양파랑 바질도 넣어가지고 같이 장시간 끓여 나온 거라서 국물 맛이 상당히 진합니다. 조미료라고는 약간의 시솔트만 들어간 거라는데 안에 양파가 대량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양파가 비린내를 잡아주기도 하지만 그 특유의 단맛을 표현해주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냉채 바로 다음에 올라온 거라 순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 준비해준 거는 이 와규를 얇게 썬 스시롤, 안에는 스시밥이랑 잘게 다져진 숙성 와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달콤한 맛이 나는 물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일본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까먹었어요. 그걸 김밥처럼 와규 등심으로 말아가지고 썰어 나오는데 이 크기가 상당합니다. 입 큰 성인 남자가 와도 한 입에 넣기 어려울 만한 그런 사이즈예요. 일단 이런 비주얼이면 상상이 되잖아요, 그 맛이. 고기랑 탄수화물의 조합, 그리고 단짠단짠했던 소스, 그래서 적당한 포만감도 있고요. 거기다 마지막에 올렸던 캐비아의 살짝 비릿한 향미까지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철판 요리가 나오려나 봐요. 파우와 전복도 이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일본에서 20년 이상 철판 요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가 되는데, 상하이에는 이런 일본 철판도 있지만 그 프랑스식 철판 요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계속 뭐가 다른지 보게 되더라고요. 철판 말고도 프렌치라면은 일단 소스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일본 철판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를 더 중시하는 기본적인 맛이랑 식감 그런 위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메뉴는 요리장이 요 며칠 새로 개발한 메뉴라고 소개를 해주시네요. 안에는 킹크랩 앞다리살을 한 올 한 올 잘잘하게 찢어놓은 거랑 문어다리를 같이 곁들여가지고 찐 거예요. 봄을 상징하는 죽순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시 지역이 죽순으로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죽순이야 원래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 평소에 먹는 그런 죽순 맛입니다. 이 걸쭉한 탕즙이랑 같이 먹는 건데 탕즙에 가는 양파랑 소금 그리고 후추로만 맛을 낸 거지만 맛은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이 큼지막한 죽순이 봄 분위기를 더욱더 상기시켜주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1kg 조금 안 되는 랍스터 한 마리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철판에 올려줬는데 와, 이 소리가 그냥 이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네요. 캐비아도 손톱만큼이지만 올라가 있고요. 이 큼지막하게 잘라진 랍스터가 굉장히 탱탱했는데 그 안에 불맛도 은은하게 배어져 있고요. 아삭하게 씹히는 아스파라거스, 이것도 봄 제철 채소죠. 이것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소스로는 비프주랑 토마토즙 그리고 새우 내장이랑 치즈, 얘네들을 이렇게 3시간 이상 끓여 나온 소스예요. 맛은 진한데 짜지 않고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이봐, 이 걸쭉한 소스. 점점 향이나 간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다음 메뉴는 이거 A5 등급의 와규 등심 부위로 먹는 스키야키. 이것도 일본에서 인기가 아주 높은 메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일 한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소뼈 소스인데 이걸 데핀 다음에 살짝 식혀가지고 그 온도에 와규를 잠깐씩 한 2번? 네, 2번씩만 담갔다가 이렇게 접시에 담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식혀진 소스를 접시에 담은 다음에 위에는 슬라이스 쳐진 총백이랑 블랙 트러플이 올려지고요. 마지막으로 무균란의 노른자가 이렇게 담겨 나오면은 섞어가지고 찍어 먹듯이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걸 한 입 먹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얇게 썰린 A5 등급의 와규, 뭐 당연히 부드럽고요. 특히 단짠단짠했던 특제 소스 맛이 느끼한 뭐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트러플 향도 꼭 트러플 오일이 추가로 왕창 들어간 것 마냥 진하게 풍미를 내주면서 조화를 이뤄줍니다. 일본에서는 이 남은 소스에 밥도 한 숟갈 비벼 먹는다 그러는데 이날은 코스 마지막에 밥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입가심용으로 갑자기 이게 샐러드가 생뚱맞게 나오죠. 모르겠어요. 이게 이 타이밍에 나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메인으로 나온 거는 역시 A5 등급의 와규 안심 부위 스테이크입니다. 좀 전에 먹은 스키야키를 거의 날거 같은 레어로 먹어가지고 스테이크는 미디움으로 요청을 했고요. 곁들일 걸로는 요 간장 성게알, 이거랑 초피, 와사비도 있고 옆에 보면은 씨솔트랑 천일염이 섞인 그런 소금도 같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합해가지고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철판볶음밥이에요. 절반으로 나눠서 볶는데 보니까 반은 양념된 바삭한 누룽지밥, 나머지 반은 일반 꼬들밥으로 따로 볶고 마지막에 다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볶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한 숟갈에 2가지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옆에 같이 나온 이 뜨끈한 장국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구성이 1280위안이라 했잖아요. 한화로 23만원이면 한국이랑 비교해서 어때 보이나요 이게? 저는 제가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상하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같은 가격을 상하이의 업장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여기가 푸짐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식재료들도 확실히 더 좋고요. 1인당 23만원, 이게 싸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충분히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